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배당주 투자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전 투자 전략까지 웰스에듀 조재영 부사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웰스에듀에서 부사장으로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한양사이버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일단 배당인데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좋았지만 갑자기 3월이 되면서 되게 이제 출렁거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배당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어지러우신 거죠. 소위 말해서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오늘은 사이드카 발동을 안 하네? 심심하네? 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자주 발동되는 건가 그런 게 싶기도 절대 해요. 아니죠.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발동하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끼신 거죠. 그런데 배당주는 사실상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정확하게 꼽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요. 또 워낙 배당주가 그렇게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주 또는 배당주 펀드 또는 배당 ETF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좀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분명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참 이슈가 많이 됐던,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3차 상법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이 전체적인 상법 개정을 아우르는 가장 큰 토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주 친화적인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소액주주. 네. 그럼 소액주주를 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세금? 세금하고 또 배당을 많이 줘야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줘야 이제 소액주주들이 해피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주주 친화 또는 주주 가치 제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세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이제 2026년부터 배당을 많이 주는 요 기업들의 절세 혜택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자에게 대한 절세죠. 그래서 요거는 딱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까지는 원래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가 돼버리면은 무려 49.5%까지 달하는 종합과세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요 이런 컨셉이에요. 배당을 하자 말자는 사실 누가 정하는 걸까요? 회사가 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특히 대주주. 네.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회장님이 정할 수 있는 건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봤자 49.5% 세금 내야죠. 거기에 따르는 건보료 포함되죠. 그럼 절반 이상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당을 워낙 적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금융위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겨우 26%예요. 즉 회사에서 100억을 벌면 한 절반은 주주 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26%만 주주를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회사에 남겨서 회사에서 회장님 뜻대로 뭐 회사도 만들고 뭐 계열사에 투자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장님들 49.5%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해서 낮춰서 세율도 낮춰주고 분리과세도 해주는 이 세법 개정이 2026년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새 금리가 쉽게 말해서 202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왜 시작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와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예금만 해놔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받았다가 점점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네, 이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롤러코스터의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
두 번째 뭐 정부의 정책, 상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 그리고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금리가 이제 좀 내려오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돋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로 배당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맞아요, 좀 맞아요. 주주 친화적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뭔가 법도 많이 바뀌게 되고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배당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월 지급식 배당에 배당주 투자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슈트? 그렇죠, 네. 슈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배당하면 우리나라에 뭐 SK텔레콤이 배당을 많이 주자 이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다우존스 배당 지수 슈드 이걸 떠올리고 우리나라 월 지급식 ETF도 다 슈드를 카피하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생각한 대로 3년이 딱 이런 게 좀 흐름이 고착화되면 활성화되면 그래 배당주 투자하면 어느 나라지? 우리나라 주식 배당 많이 주지. 이렇게 돼야 뭐 좀 더 해피한 증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배당주 하면 전부 미국 배당주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마주, 네. 약간 이렇게 도파민이 좀 뿜뿜나는 뿜뿜하는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네.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거일 텐데 네네. 배당주를 고를 때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배당주는 분명히 채권이 아닙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배당을 꼬박꼬박 잘 주더라도 뭐가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주가가. 그러니까 배당은 꼬박꼬박 줬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이러면 뭐 원금이 다 날라가죠. 그렇죠. 네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배당주도 주식이다. 그러니까 그 주가도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뭘로 줬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즉 회사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배당을 준 게 계속 이어진다면 베스트죠. 그런데 뭐 갑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빌딩을 팔아서 배당을 줬다든지 뭐 회사를 쪼개서 배당을 줬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인 배당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표 보면 가끔 막 100%, 200% 배당해주는 주식들이 있어요. 나 이거 사야지. 그럼 그 다음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속 가능성, 꾸준히 배당을 했었나, 요걸 보는 게 좋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배당은 잘 했다고 나는 느끼는데 정부에서 정한 그 가이드라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그 가이드라인에도 적합해서 내가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점검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과 네. 배당 수익률과 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죠. 배당금은 그만큼 주가가 비싸면 예를 들면 똑같이 10,000원의 배당을 줬는데 100만 원짜리 주식에서 10,000원을 준 거랑 10만 원짜리 주식에서 10,000원 준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배당 수익률은 그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게 배당 수익률인데 요새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 예, 제가 네.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배당 성향은 뭐냐면 회사에서 100억을 벌어서 몇 퍼센트를 주주를 주고 몇 퍼센트를 회사에 남겼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100억을 벌어서 30억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배당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배당 성향은 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불과 26%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74%인가요? 74% 회사에 그냥 두고 뭐 재투자를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절세 혜택 주는 것도 뭘 기준으로 한다?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가 모두 좋은 게 제일 베스트예요. 배당 성향도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배당주라고 해서 처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 많이 주면 좋겠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 성향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거나 귀찮거나 어려우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ETF? 그렇죠. ETF 하거나 펀드 하거나 하면 그들 전문가들이 알아서 이제 잘 그 기준에 맞춰서 골라서 투자를 해주니까 배당주 투자를 꼭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 날이 이제 3월 중순쯤인데 이제 곧 뭐 벚꽃이 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벚꽃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뭐 벚꽃 배당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벚꽃 배당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결산이 옛날에는 이제 일본이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이제 3월 결산 법인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금융회사들이 회계법인들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3월 결산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12월 결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캘린더 이어랑 마찬가지로 그 회계 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계를 하고 결산을 하고 회계장부를 마무리해서 이제 주주총회를 보통 3월 말 4월 이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벚꽃이 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뭘 정합니까? 배당. 그렇죠. 네. 얼마를 배당하겠다라는 걸 정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당황하는 게 있어요. 이 회사 주식을 언제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주죠? 미리 가지고 있다. 날짜를 딱 정확하게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내가 이 주식을 갖고 배당을 받을까 말까를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줄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니까 서너 달 뒤에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배당 이만큼 줄게 그걸 보고 나서 배당 기준일이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를 주총일 이후로 바꾸는 작업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2월 31일 날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팔았어도 이제 주주총회 날 몇 퍼센트 준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또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배당금을 언제쯤 주겠습니다라고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뭐 안 줘도 그만이고 주면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각 기업들도 이번에 배당, 뭐 주주 친화,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이 세법 개정, 상법 개정 이런 것 때문에 이번 배당에서는 아마 뭐 유례 없는 고배당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미리 알 권리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배당 성향 중에서 어떤 돈으로 배당을 주는지도 잘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감액 배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감액 배당은 이익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에서 주는 거죠. 뭐 정확하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주머니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이익잉여금에서 투자한 분들에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알죠. 아시죠? 네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비쌌어요. 30만 원이었는데 액면가가 얼마였을까요? 액면가는 잘 모르겠어요. 액면가가 100원이었어요. 너무 괴리가 큰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LG 화학이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잘 해왔고 투자할 거 다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이렇게 했으니 같이 조인하고 싶으면 뒤늦게 조인하고 싶으면 29만 9천 원을 더 내고 들어와라 이거죠. 자, 그러면 회사의 주머니에 2차 전지를 팔아서 번 이익잉여금 주머니하고 자본금은 100원인데 29만 9,900원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온 거잖아요. 요거를 담아 놓는 게 주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배당을 할 때 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을 하는 반면에 이 소위 말하는 자본잉여금에서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통해서 프리미엄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배당을 해주는 돈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그게 히트였죠.
그러니까 대주주도 너무 좋고요. 주주들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비판이 있긴 했어요. 야, 회사에서 그 돈 갖고 나중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그냥 주주들끼리 비과세로 나눠 먹으면 이게 뭐냐. 물론 취지는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뭘 세금을 내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너무 좀 오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2026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오케이 완전 비과세로 받아갈 수 있고 그 대신 대주주들은 취득 원가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 초과하는 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대주주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소액주주시니까 어떤 회사에서 초과 배당을 한다 그러면 저 감액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굿 뉴스다. 나는 세금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에게는 괜찮은 그렇죠. 거니까. 네. 소액주주한테는 뭐 최고의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